100세 시대의 생존 설계도, 미지의 삶을 통제하는 4가지 필수 조건과 내면의 무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집단적 장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90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세였죠. 현재는 60세 이상 생존 확률이 95%라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이 90세에 돌파할 예상이고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집단적으로 오래 살게 된 시점은 단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자본주의와 의학 발전이 만든 필연적 결과이지요. 질문이 바뀌어야 남은 삶이 바뀌게 됩니다. 과연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당장 죽는 일이 아니기에 막연히 예민했던 과거의 질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100살을 넘어 죽지 않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특이점과 수명 탈출 속도의 시대에 올해 태어난 아기는 최대 142세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죠. 우리는 오래 살까봐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이제 진입한 겁니다. 평균의 함정입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과 변호사의 치명적인 거래가 있었죠. 47세 변호사의 예상 수명과 자산 지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47세 변호사가 결국 77세에 사망했죠. 그런데 잔 칼망 할머니는 90세에 주택 매매 계약을 그 변호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 칼망 할머니는 122세까지 살았지요. 1875년에 태어나 1997년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변호사가 그 할머니한테 매달 얼마씩을 주고 그 집을 차지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집을 차지하기 전에 할머니한테 매월 돈만 주다가 변호사가 먼저 죽은 거죠. 그 치명적인 거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곧 죽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할머니는 90세의 계약을 결국은 122세까지 살았으니까 32년을 더 살게 됐는데 그 변호사는 47세에 그 계약을 하고 77세에 죽었으니 30년 만에 죽었으니까 결국은 할머니보다 먼저 죽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평균 수심 120cm의 강에서도 사람은 익사한다고 합니다. 현재 평균 기대 수명에 의존한 노후 설계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죠. 무슨 얘기냐? 평균 수심이 120cm라고 하더라도 강은 3m 깊이도 있고 20cm 깊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듦을 대하는 2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방치된 노후, 준비된 노후에 대한 구분이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는 일방적인 과정,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상실감이 방치된 노후라고 하면 준비된 노후는 주도적 과정으로 호기심, 만족, 자신감을 유지하는 삶이고 자발적 배움과 스스로를 설계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설계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죠. 스스로 세상을 향해 질문의 그물망을
던져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로움을 고동력, 솔리튜드로 치환해야 합니다. 방치된 감정을 갖게 되면 즉 이로움이 서러움이 되고 서러움이 우울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 거죠. 그 방치된 감정은 무기가 된 결국은 태도가 되어서 산책, 배움, 종교, 봉사,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결국은 방치된 감정으로 끝나지 말고 결국은 무기가 된 나만의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의도적 훈련, 즉 자발적 고립을 통한 자아 확장 등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요. 이로움은 극복이나 회피 대상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훈련해야 할 능력이라고 합니다. 100세를 항해를 위협하는 4가지 암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전장수입니다.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 관리를 말하고요. 유병장수는 의료비 리스크의 사전 감지가 중요하고, 무업장수는 생전 장례식이 되지 않기 위한 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 독거장수는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와 보이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전장수입니다. 자신과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것, 동기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생명선이 있죠. 1970년대 20세 예측 수명은 64세였지만 현재 채빈 사망 연령은 88세에 이르렀고 그 오차 범위를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산 수명 조절의 법칙이죠. 죽어서 부자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산과 수명을 일치시켜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단기적 수익률이 아닌 가난해지지 않는 현금 흐름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결국은 자산의 수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리스크는 유병장수입니다. 유병장수라는 것은 노후를 지탱해주는 3대 자유라 함은 경제적 자유, 즉 치료비를 감당할 정도의 경제적 자유, 거동의 자유, 보폭과 걸음 속도가 매우 중요하죠. 인지의 자유, 치매를 예방하는 것, 이 3가지를 잘하면 존엄한 100세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말 중에 9988 234라는 말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일어나자. 그렇게 되면 9988 234 1이 되겠죠. 즉 병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대비의 대상인 겁니다. 무업장수입니다. 날마다 휴일인 삶은 생전 장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은 돈 더하기 시간 관리 더하기 관계를 합니다. 경제적 보상이 낮은 데에서 높은 단계로, 자아 실현이 낮은 데에서 높은 단계로 갈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삶입니다. N잡론은 생계수단과 원하는 일을 병행하는 거고요. 위험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는 삶이고요.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를 위해서 돈부터 버는 삶을 말할 겁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독거장수입니다. 화려한 싱글도 황혼이혼도 결국 혼자가 되는 겁니다. 2020년 1인 가구가 31.2%였죠. 그때 31.2% 중에 대부분은 20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50년에 가면 1인 가구가 39.6%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보면 70, 80대 즉 고령층이 가장 많겠죠.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결국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후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당신의 노후 보험으로 착각하지는 말아야 하지요. 가족의 재정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족, 인비지블 패밀리의 탄생입니다. 과거는 한 지붕 세 가족이었습니다.
즉 밀집형이었죠. 미래는 딴 지붕 한 가죽입니다. 분산되지만 연결된 형태이죠. 즉 수프가 식지 않는 거리인 반경 15분 이내에 부모와 자녀가 산다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서로 집안의 불빛으로 안부를 묻는 느슨한 연대가 좋다는 것이고, 코하우징에서 협동 주거 모델로의 진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만의 생존의 설계들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은퇴 설계 교육 한 번으로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요? 건강, 가족, 자산, 일, 친구 중 누락된 방어선은 없는가요? 세상이 당연시하는 것에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있는가요? 불안과 공포를 파는 언론, 무책임한 정부를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전통적 교육은 학교가 아닌 당신 자신의 몫인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남은 후반기 50년을 살아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두 가지 위대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의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호기심이죠. 두 번째는 감정의 무기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힘입니다. 파워 투 러브입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메모가 치명적인 금융 리스크로부터 나를 방패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힘만이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요. 전략적 자산 관리와 내면의 호기심 및 사랑이 결합할 때 비로소 100세 항해는 완성되는 법입니다. 당신의 질문의 크기가 남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The size of your question determines the size of your life. 이제 당신의 삶을 향해 가장 거대한 질문의 그물망을 던질 시간이 되었습니다.